아가씨 신랑감 지가 찾아내겠심더. 사흘 딱 사흘이면 됩니다. 조선 팔도에서 제일 느린 맹신해에 석 달 전 번갯불 같은 경상도 새색시가 시집을 왔지요. 자는 또 저러네. 냅둬요. 그 새색시가 이번에는 대답 한 번에 해가 넘어가는 27 시누이의 중매쟁이로 나섰습니다. 맞선 남들은 하나같이 꽁무니를 빼고 시어머니의 한숨은 담을 넘고 시할머니는 오늘도 들으렁. 그런데 조선에서 제일 급한 중매쟁이가 뛰면 뛸수록 혼담은 자꾸 아무도 생각 못한 방향으로 굴러갔지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조선 팔도가 다 아는 느린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가 남의 콩밭을 갈아엎어도 알바도 되어요. 콩은 또 나는 배비니께 하는 집. 도둑을 맞아도 저녁상부터 차리고 보는 집. 그 느려 터진 집에 석 달 전 경상도 진주에서 번갯불 같은 새색시가 시집을 왔습니다. 막내 며느리 순이지요. 시집 온 첫날부터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연이야 말하자면 길지만 하여간 그 소동 덕에 부엌에 국한이 새 며느리 차지가 되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을이 오는 새벽 부엌. 순이가 국솥 앞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지요. 어머님, 간 좀 보이소. 오늘은 지가 좀에 슴슴하게 가심더. 어디 보자. 야가 국을 또. 공주댁이 한술 뜨더니 입을 오물오물했습니다. 저번처럼 먹다간 제명에 못 살 것더니 어째 오늘은 살려줄 맘이 있는가 보네. 맛있다는 깁니까? 아직 멀었다는 깁니까? 국 넘친다. 석 달을 살아도 이 집 말은 여전히 반은 수수께끼였습니다. 마당에서는 머슴 텁석이가 아침 심부름 중이었지요. 곰처럼 커다란 덩치에 순하디순한 낫. 이 텁석이로 말할 것 같으면 시키는 말을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덥서가 마당에 물 좀 뿌려라. 그러면 텁석이는 바가지 물을 딱 3방울 뿌렸지요. 좀만 뿌리라고 하셨잖요. 아니, 먼지 안 나게 골고루. 그럼 처음부터 골고루라고 하셔야죠. 이 집에서 텁석이한테 일을 시킬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러야 한다는 것을 온 식구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 쪽빛 치마에 여인이 장작을 안고 지나갔지요. 이 댁의 큰 며느리 북청댁이었습니다. 함경도 북청에서 시집온 힘이 장사인 여인이지요. 안고 가는 장작이 장정 둘이 질 분량이었습니다. 동서 아침부터 국 냄새가 좋소. 큰 동서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쩐지 마당까지 반듯해지는 것 같았지요. 대문간에서는 막내 도련님 병수가 서당 갈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내다보고는 젠걸음으로 쫓아나갔지요. 병수 아이지 대련님, 댕기가 풀렸네. 이리 좀 와보시이소. 어른들 앞에서는 되련님이었습니다. 순이는 댕기를 야무지게 고쳐 매주고는 목소리를 뚝 낮췄지요. 서당 파하면 곧장 온 나야겠나. 예, 형수님. 공대와 반말이 한 호흡에 오가는 묘한 사이지요. 지난 소동 때 둘이서만 아는 비밀이 생긴 뒤로 이 도련님과 형수는 남모르는 한편이 된 것입니다. 마루에서는 돌쟁이 금이가 아침 해를 보며 손뼉을 치고 있었지요. 이 집에서 제일 어리고 어쩌면 제일 눈이 밝은 식구였습니다. 자, 식구 소개는 이만하면 됐지요. 그리고 이 집에는 순이 말고도 온 식구의 큰 숙제가 하나 있었지요. 고명딸 사임이었습니다. 올해 27, 곱상한 얼굴에 마음씨는 비단결. 그런데 대답 한 번에 해가 넘어가는 처녀였지요. 얼마나 느리냐고요? 지난 장날 포목전 안하기 물었습니다. 사임이 낭자, 옷고름은 다홍으로 할규, 연분홍으로 할규. 사임이는 두 옷감을 나란히 놓고
골똘히 들여다보았지요. 안악이 그 사이에 딴 손님을 셋받았습니다. 사이미는 아직 보고 있었지요. 장이 파할 무렵에야 드디어 입이 열렸습니다. 다홍은 고운 뒤 눈에 띄고 연분홍은 수수한 뒤 눈에 안 띄고 그래서 뭘로 하실 거유? 그건 인자부터 정해야 주. 포목전 안악은 그날로 사이미 손님 받기를 반쯤 포기했다지요. 그래도 사이미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리긴 혀도 그 낭자 말은 버릴 게 없어. 한나절 걸려 나온 대답이 이상하게 늘 맞는 말이었거든요. 문제는 세상이 그 한나절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혼담이 그랬습니다. 27이 되도록 성사된 혼담이 없었지요. 그런 사이미에게 이 가을에도 혼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물어온 것은 옆집 서산댁이었지요. 글쎄, 읍내 큰 서당 훈장님 조카가 새 각시를 찾는랴. 사람이 점잖고 글이 아주 훤하랴. 아이고, 서산댁. 그런 자리면 얼른 다리를 놔야지요. 맞선 날 아침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사임아, 아직도 머리를 빗는겨? 맞선을 보고 시집을 갈겨. 시집을 가서 맞선을 볼겨. 머리가 하루아침에 길어진 것도 아닌디 뭘 그리 서두르신데유. 어렵게 마주 앉은 자리에서 훈장님 조카는 점잖게 물었지요. 낭자께서는 가을을 좋아하십니까? 사이미는 신중하게 가을의 좋은 점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이 곱고 밤이 떨어지고 전어가 살이 오르고 헤아리는 사이에 다과상이 2번 바뀌었고 사내의 부채질이 점점 빨라졌지요. 결국 사내는 해가 기울기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튿날 온 기별은 이러했지요. 혼인은 말이 오가야 하는 것인디 통 말씀이 없으신 듯하여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대답이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말입니다. 기별을 받은 사이미는 되레 담담했지요. 가을 좋은 걸 반도 못 샜는디. 기별지를 받아든 식구들의 반응은 이 집답게 조용했습니다. 맹첨지는 곰방대에 불만 붙였고 왕할매는 드르렁이었지요. 사이미는 저녁상을 물리고 여느 때처럼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하도 태연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 속이 아렸지요. 그날 밤 신방에서 순이가 서방님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사방님, 아가씨 혼담이 이번이 몇 번째 깨진 깁니까? 진수는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넷. 접었던 손가락을 반대 손으로 마저 꼽더니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세다가 관뒀어요. 아니, 그 정도라 해? 아가씨가 인물이 빠집니까? 살림솜씨가 빠집니까? 대체 와 그리 깨지는데. 다들 기다리다가요. 기다리다 해. 누이 대답은 늦게 오는데 다들 그걸 못 기다려요. 근데 임자, 예, 정작 누이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 예. 그게 지는 더 마음이 쓰여요. 순이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울지 않는 게 괜찮은 걸까? 아니면 우는 법을 잊은 걸까? 그 답은 아직 순이도 몰랐지요.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순이가 뒷곁을 지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훌쩍, 훌쩍. 장독대 뒤에 누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공주댁이었지요. 아이고, 저것을 어쩐랴 27이 다 가는디. 공주댁은 행주치마로 눈가를 꾹꾹 눌렀습니다. 내가 저것을 너무 나무란나 뜸들이는 게 지 죄도 아닌디. 순이는 발이 땅에 붙었지요. 마당이 쩌렁쩌렁하던 시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울고 있었던 겁니다. 딸 타박은 온 동네가 듣게 하더니 딸 걱정은 이렇게 장독대 뒤에서 하는 사람이었지요. 순이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깜짝이야. 네가 여기 웬일이여?
어머님, 시방 우신 거. 운 거 아니여. 장독에 김이 서려서 그려. 가을 장독에 무슨 김이 서린단 말입니까? 그래도 순이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었지요. 어머님, 지가 하게 심더. 뭘혀? 아가씨 신랑감 지가 찾아내게 심더 사흘. 딱 사흘이면 됩니다. 야가 시방 뭔 소리여. 중매가 네 집게 이름인 줄 알어? 어머님요, 지가 진주바닥에서 옹기 팔 때 지나가는 사람 옷깃만 보고도 뭐가 필요한지 알아맞혀 심더. 물건 짝 맞추는 거나 사람 짝 맞추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옹기는 깨지면 새로 사면 되지만 혼사는 공주댁은 뒷말을 잊지 못하고 애먼 장독 뚜껑만 닦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닦는 손이 아까보다 한결 가벼워진 것을 순이는 놓치지 않았지요. 말로는 말리면서 속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어미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흘은 무슨 되지도 않을 소리. 두고 보이소. 그려 뭐 정하겠다면야. 말림치고는 참으로 싱거운 말림이었지요. 그날 밤 순이가 대청마루를 지날 때였습니다. 새아가 예, 할머님. 언제 깨셨는지 왕할매가 실눈을 뜨고 있었지요. 이 댁의 가장 큰 어른, 자는 겐지 깨어있는 겐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어른 말씀대로 하면 만사가 풀린다는 것만은 온 식구가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가 사임이 짝을 찾겠다고 했다며. 예, 사흘이면 됩니다. 지가 발이 빠르갖고 이 고을 총각이란 총각은 다 훑을 수 있심더. 새아가 예, 잘 듣는다는 건 귀로 하는 게 아니여. 예? 저 사람이 시방 뭘 바라고 뭘 삼키고 있는지 마음을 기울여 주는겨. 순이는 눈만 껌뻑였습니다. 사람 찾으러 다니는데 갑자기 웬 듣는 얘기랍니까? 할머님, 듣는 거야 지가 제일 빠르지에. 낱말 끝나기도 전에 다 알아듣는다 카이. 왕할매는 이미 드르렁 코를 골고 계셨지요. 아니 할머님, 말씀을 하시다 마시면 어쩝니까? 대답은 코 고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또 주무시는갑네. 곁을 지나던 서방님 진수가 태평하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임자 할머니 말씀은 원래 이따가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이따가 언제? 그건 그때 가봐야 알고요. 순이는 답답한 가슴을 두드리며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 말 끝나기 전에 알아듣는 것과 남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 그 둘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이때의 순이는 까맣게 몰랐지요. 그리하여 이튿날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조선에서 제일 급한 중매쟁이의 사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흘이 온 집안을, 아니 온 고을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그때는 순이 본인도 짐작조차 못했던 겁니다. 이튿날 아침 맹신의 마당에 방이 하나 붙을 뻔했습니다. 붙이려던 것은 물론 순이었지요. 병수야, 크게 써라. 신랑탐 구함, 나이 25에서 35. 성실하고 튼튼한 총각. 서당 다니는 막내 도련님 병수가 수토막을 들고 널빤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병수뿐이라 이번에도 붓이 아니라 숯을 든 것이지요. 형수님, 근데 이걸 어디다 붙여요? 장터어기,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데. 바로 그때 부엌에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공주댁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지요. 양반집 규수 혼처를 장바닥에 방을 붙여? 온 고을이 우리 사이미를 뭘로 보겄어? 어머님, 물건도 좌판에 내놔야 팔리는 법이라 해. 시방 내 딸이 물건이요? 아이지에 그게. 아이고, 지 말은. 방은 안 돼요. 사람은 발로 찾는겨. 발로 해? 조심더. 발이락함은 지가 조선팔도 제일이라 해. 공주댁은 그 대답에 어쩐지 더 불안해졌지만 이미 순이는 치맛자락을 걷어쥔 뒤였지요. 그날 순이는 정말로 발로 뛰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방앗간이었지요. 총각, 방앗간 총각! 떡매를 치던 총각이 얼떨결에 돌아보았습니다.
내 하나만 묻자 청가. 장가에 관심 있는겨? 자, 장가유? 아머, 참한 교수가 있는데 어째 얼굴 한번 볼란겨. 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준비는 무슨 준비? 장가가 과거 시험이가. 총각은 떡매를 든 채로 뒷걸음질을 쳤고 순이는 명단에 이름부터 적으라 소리쳤지요. 물건 팔던 가락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옹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대장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선전이 조카님, 혼인 생각 있는겨? 누구세요? 맹신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우리 아가씨가 참하고 상임 잘하고 수도 잘 놓고 지는 시방쇠가 달아서 나중에 새는 식으면 다시 달구면 되지만 혼기는 식으면 끝이라 해. 대장장이 조카는 그날 벌겋게 단 쇠덩이보다 제 얼굴이 더 붉어졌다지요. 서당에서는 더 큰 사달이 났습니다. 순이가 글 읽는 소리를 뚫고 마당까지 들어간 것이지요. 훈장얼은 여학동 중에 홍기 창청각 없습니까? 글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여기는 학문하는 곳이요. 학문도 좋지만 혼인도 대사 아닙니까? 저기 저 뒷줄에 시험난 학동 몇 살입니까? 그 사람은 늦깎이 서생이요. 지금 논어를 떼는 중이란 말이요. 노노 떼고 장가 떼면 되겠네. 총각, 이따 맹신회로 오이서. 뒷줄의 늦깎이 서생은 책으로 얼굴을 가렸고 학동들은 배꼽을 잡았지요. 그날 이후 서당문에는 방이 하나 붙었답니다. 글 읽는 시각에 중매쟁이 출입을 금함. 조선 팔도에 다시 없을 방이었지요. 그렇게 방앗간에 갔다가 대장간에 갔다가 서당에 갔다가 나루터까지 채색씨가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온 동네를 내달리니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산댁이 지나가는 안악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저 새 며느리가 네 집 불이라도 끌어다니는가벼. 불이유, 어디 불났대유. 불난 것 같진 않은디 뛰는 건 불난집 사람이여. 그 말이 하루를 돌자 고을에는 이런 소문이 퍼졌지요. 맹신회에 불이 났는데 새 며느리 혼자 껐다더라. 소문이란 원래 담을 넘으면서 살이 찌는 법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루 종일 뛴 결과물이 저녁상 옆 널빤지에 적혔습니다. 자, 오늘 지가 알아온 총각 명단이다. 병수가 수치로 받아 적은 이름이 자그마치 5. 장악간집 둘째, 대장간 조카, 나루터 뱃사공, 소금 창고지기, 그라고 서당 늦깎이 서생이요. 임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혼인할 마음이 있대요. 그거는 임자부터 물어봐야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사방님은 가만 계시소. 물건은 일단 자판에 깔아놓고 보는 깁니다. 진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3달 만에 배운 것이지요. 그때 장작을 부리고 지나가던 북청댁이 널빤지를 흘낏 보았습니다. 동서, 예행님. 나루터 뱃사공은 지우 노름을 하오. 예? 그걸 행님이 어찌 하십니까? 소금 창고지기도 지우 어미한테 함부로 하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째... 빨래터에 앉아 있으면 이 고을 사내들 속이 다 널려서 마르오. 북청댁은 그 말만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숫 2줄이 조용히 그어졌고 명단은 5에서 3이 되었지요. 힘만 장사인 줄 알았던 큰동서는 알고 보니 소식통도 장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맹신의 부엌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맞선 상에 올리려고 곱게 빚어둔 유과가 3 접시나 사라진 것이지요.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순이었습니다. 어라? 여 유가 뒀는데? 광시렁 위 배보자기 밑이 휑했지요. 진한 가락지 소동, 그러니까 집안 가락지가 감쪽같이 없어졌다가 순이 손에 되찾아진 그 소동으로 단련된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보자, 보자기는 도로 덮여있고 접시는 폭에서 구석에 밀어놨고. 접시를 도로 포개 놓은 솜씨가 어설프게 꼼꼼했지요.
도둑이라면 접시째 들고 갔을 겁니다. 접시를 두고 간 것은 이 집 사람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이 집에서 밤의 광을 드나들 수 있고 유과 새 접시를 혼자 비울 수 있는 사람. 순이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병수야, 사랑채 뒷마루에서 병수가 화들짝 뛰어올랐지요. 형수님, 지는 아무것도... 입가에 부스러기 묻은 채로 아무것도락 하면 누가 믿겠노. 병수는 황급히 입가를 훔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게 저녁을 먹었는데도 자꾸 배가 고파서 딱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가 어째 새 접시가 되노. 육과가 자꾸 손을 잡아당겨서요. 유거한테 손이 어딨노. 병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맞선 앞두고 부정탄다고 집이 뒤집힐 판이었지요. 형수님, 지 좀 살려줘요. 순이는 팔짱을 끼고 한참 병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매를 걷었지요. 가자. 어디로요? 부엌으로 가지 어디로 가노. 밤새 새로 빚으면 될 거 아이가. 형수님이 육아를 빚을 줄 아셔요? 옹기집 딸이 잔치상 음식을 못 만들겠나 대신에. 순이가 씩 웃었습니다. 내한테 빚 하나 늘었대. 그 밤 부엌에서는 등잔불 아래 유과 빚기가 벌어졌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것은 순이, 불을 보는 것은 병수. 병수야, 네 요새 서당은 잘 댕기나? 예, 뭐. 애들이 인자 안 건드나. 큰형수님이 지나가다 술에 든 거를 애들이 봤거든요. 그 뒤로는 지 근처에 잘 안 와요. 아이고, 그게 네 힘이. 아이고, 형님이 마이가. 그래도 안 맞으니까 좋은디요? 임마, 언젠가는 네 힘으로 어깨 펴야지. 지 힘으로 육아요? 하모, 두고 봐라. 그날이 온다. 병수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아궁이 불빛에 비친 제 어깨를 슬쩍 펴보았습니다. 새벽 딸기 울 무렵 유과 새 접시가 광 시렁 위에 도로 올라갔지요. 모양이 살짝 삐뚤빼뚤했지만 배보자기를 덮으니 감쪽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순이와 병수만 아는 비밀이 또 하나 생긴 밤이었지요. 이튿날 아침에는 목욕물 소동이 있었습니다. 맞선 준비로 사이미가 목욕을 하는데 순이가 성심성의껏 물을 데운 것이지요. 성심이 지나쳤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옳게. 예, 아가씨. 시방, 지를 샀는겨? 예? 3단이에? 솥에 닭 넣듯이 지를 넣을 참인가 해서요. 순이는 그제야 물에 손을 넣어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고, 뜨겁네. 지가 퍼뜩 찬물 떠오겠심더. 순이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내달리는 사이 사이미는 김이 오르는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샀는겨 한마디면 될 것을. 느린 사람 눈에는 빠른 사람이 더 고생스러워 보이는 법입니다. 부엌에서는 공주댁이 전을 부치고 있었지요. 맞선 상에 올리 전인데 이날따라 기름을 손이 크게 둘렀습니다. 지나가던 맹첨지가 곰방대를 문채솥을 들여다보았지요. 부치는겨, 튀기는겨.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공주댁이 황급히 기름을 덜어냈습니다. 딸내미 맞선이 뭐라고 손이 다 떨리네. 떨 거 뭐 있어요? 사이미가 어디 가나? 어디 가야지유. 시집을 가야지유. 그러라고 시방 이 난리인디. 뭐, 갈 때 되면 가겠지요. 그 갈 때가 대체 언제냐구유. 맹첨지는 대답 대신 곰방대 연기만 길게 뿜었습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다 올라가도록 뒷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공주댁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느린 사내의 침묵이 때로는 제일 긴 대답이라는 것을 30년을 산 아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닷새 만에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맹신의 마당에 나직은 지게가 들어섰지요. 봉객주 왔는가? 예, 어르신 닷새만이고요. 소금이며 자파를 치고 팔도를 도는 장돌뱅이 봉객주였습니다. 나이는 38, 다부진 체구에 볕에 그을린 순한 낯.
일찍 상처하고 홀몸으로 이 고을장을 3년째 다니는 사람이었지요. 이 봉객주에게는 온 고을이 아는 말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긴한 말일수록 결론이 맨 끝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어르신, 그 소금 말인디요. 소금이 뭐? 올해 볕이 좋아서 염전마다 소금이 잘 여물었구요. 잘 여문 놈은 짜기만 한 게 아니라 뜻에 단맛이 돌구요. 그런 놈으로다가 지가 제일 굵은 걸로 골라왔으니께 그러니까 결론이 뭐여? 장 담그실 거면 이번 소금이 제일이라구요. 그 말을 인자하는가? 중요한 말이니께 아껴서 하는 거지요. 맹첨지는 피식 웃고 소금 2가마를 샀습니다. 느린 집과 결론 늦는 장사꾼은 3년째 궁합이 좋았지요. 그런데 이날은 그 흥정판에 새 얼굴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 예. 소금 2가마면 값이 얼마입니까? 부엌에서 뛰쳐나온 순이었지요. 살림샘을 맡은 뒤로 이 집 흥정은 순이 몫이었습니다. 예, 세아씨 그것이 올해 소금값이라는 게 봄에 비가 잦아서 초물 소금이 귀했구유. 여름 들어 볕이 나면서 중물부터는 값이 좀 내렸는디 지가 갖고 온 건 그 중에서도 그래서 얼마냐고 해. 끝까지 들으셔야 값이 나오는디요. 값부터 말하고 사연에 붙이면 안 됩니까? 값부터 말하면 사연이 억울해하지요. 순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소금 한 흥정의 사연이 웬 말이랍니까? 그런데 참고 끝까지 들어보니 이게 또 희한했지요. 사연이 다 지나간 끝에 나온 값이 장터 시세보다 2푼이 쌌던 겁니다. 싸네. 그러니까 지 말이 그 사연이었구요. 그러면 처음부터 싸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싼 데는 이유가 있어야 손님이 담에도 믿고 사지요.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느려 터진 줄만 알았더니 장사 셈법은 오히려 순이보다 한 수 위였던 것이지요. 거참 희한한 아재네. 이 희한한 아재와 다시 엮이게 될 줄은 이때의 순이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흥정이 끝나고 소금 가마를 옮기는데 또 구경거리가 났지요. 가마를 번쩍 진 텁석이가 봉객주에게 물은 겁니다.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그것이 소금이라는 게 습기를 먹으면 굳으니께 바닥에서 뜬 데가 좋고 볕이 바로 드는 데는 또 안 좋고 바람은 통하되 비는 안 들이치는. 텁석이는 소금 가마를 진 채로 결론을 기다렸습니다. 꿈쩍도 않고 우직하게. 사연이 광 얘기를 지나 장독대 얘기로 넘어가는 동안에도 지게 다리 한 번을 안 짚었지요. 아이고 아재요. 텁석이 아재 허리 부러지게 심더. 결론부터 해. 결론은 광시렁 둘째 칸이구요. 진작 말씀하시지요. 근데 지는 기다리는 것도 일이니까 괜찮아요. 결론 늦는 사람과 기다림이 일인 사람. 둘이 만나니 세상 태평한 짝이었고 그 사이에서 애가 타는 것은 늘 순이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당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채 마루에서 놀던 돌쟁이 금이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더니 다짜고짜 봉객주의 바지가랑이를 붙든 것이지요. 맞지? 아찌. 어이쿠, 도련님, 지한테 뭐 볼일 있으신가요? 봉객주가 금이를 번쩍 안아 올리자 금이는 낯도 안 가리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큰 며느리 북청대기 그 광경의 걸음을 멈췄지요. 거참 희한하오. 우리 금이가 낯을 심하게 가리는 아인들에. 아이들이 지를 좋아해요. 지가 만만하게 생겨서 그런가요? 만만해서 안기는 아는 없소. 아는 좋은 사람을 아오. 북청댁은 그 말만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아기 눈에 무엇이 보였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금이는 봉객주 품에서 내려온 뒤에도 한참을 그 지게 곁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사랑채에는 반가운 손님이 들이닥쳤지요. 사돈어른 지와십니다. 순이의 친정아버지 강초씨였습니다. 옹기가 말을 하는 강초씨네는 여기서 한나절거리 사돈끼리 안면을 튼 뒤로
뻔질나게 오가는 사이가 되었지요. 사돈 어여 앉으셔유. 앉기는 지가 시방 급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뭐, 급해도 일단 앉으셔유. 아이고, 이 양반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절악하겠네. 사임이 아가씨 혼처 말임더. 그 말에는 공주댁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혼처유? 어디 좋은 자리가 있대유? 지 옹기 단골 중에 경상도 포목상이 있는데 그 집 둘째 아들이 29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다 카대에. 사람이 어찌나 부지런한지 새벽닭보다 먼저 일어난답니다. 부지런하면 좋지유. 부지런한 정도가 아이라예. 말도 빠르고 셈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우리 순이 저리 가라라예. 공주댁의 낯빛이 아주 살짝 어두워졌지만 강초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이 저리 가라라는 말이 이 집에서 어떤 뜻인지를 사돈은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째 하실랍니까? 응? 다리를 놓을까예 말까예? 뭐, 일단은 뭐예? 차부터 드셔유. 아이고, 이 집은 나라가 망해도 차부터 마시겠네. 나라가 망하면 더더욱 차부터 마셔야지유. 정신이 있어야 뭘 하니께. 강초 씨는 찻잔을 들었다 놨다 3번을 반복하고서야 겨우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뭐, 좋은 사람이면 한번 봐야지유. 그 말을 시방 하는데 차가 석 잔이 들어심더? 사돈 만담은 석 달째 이 집 마당의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순이의 사흘 중매에 후보가 둘로 늘었습니다. 하나는 강초 씨가 물어온 경상도 포목상 아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날 저녁 서산댁이 담에 붙어 소리쳤지요. 공주댁! 대어요! 아이고, 이번엔 또 뭔 소리유? 글쎄, 한양 유생 하나가 외가에 다니러 내려와서 읍내 주막에 묵는디야. 28에 인물이 반반하고 말이 청산유수라. 한양 유생이 우리 사이미를 본대유? 내가 다리를 놨지. 맹신의 교수가 얌전하고 참하다고. 내일 아침에 온다. 아이고, 서산댁, 이 은혜를 어째 갚는랴? 공주댁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 울렸습니다. 그날 밤 맹신에는 석 달 전 혼례 잔치 이후 처음으로 다시 들썩였지요. 순이는 널빤지의 명단 맨 위에 두 이름을 큼직하게 올렸습니다. 첫째, 한양유생. 둘째, 경상도 포목상 아들. 병수야, 별표 쳐라, 별표. 별표가 뭔디요? 동그라미 2개 쳐라. 임자. 근데 정작 사임이한테는 물어봤대요? 순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뭘래? 어떤 사람이 좋은지. 그거야 뻔하지. 젊고 성실하고 벌이 좋고 색시들이 좋아하는 거 다 똑같다 카이. 사임이도 그럴까요? 서방님은 꼭 초를 치시더라. 두고 보이소. 사흘 안에 지가 아가씨 배필 딱 찾아놓을 테니께. 진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사이미는 그 시각 제 방에서 3년째 반쪽짜리인 원앙 베갯모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지요. 수노타만 원앙 한 마리가 등잔불 아래서 혼자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네 짝은 어디쯤 오고 있으려나? 사이미는 바늘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지요. 급할 거 없지 수는. 급하게 놓는 게 아니니께.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맞선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양 유생이 온다는 날이지요. 맹신의 마당은 새벽부터 전쟁터였습니다. 마당 쓸어라. 대청 닦거라. 유과 내와라. 광에서 유과 접시가 나오는 순간 순이와 병수의 눈이 마주쳤지요. 삐뚤빼뚤한 유과가 상에 오르자 공주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과가 어째 어제 본 거랑 좀 다르네.
기분 다 나입니까? 육아가 다 육아지에. 맞아요. 육아가 밤새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요. 니들은 왜 대답이 그리 빨러?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지요. 해가 웬만큼 오르자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한양서 온 김가라 하네. 갓을 반듯하게 쓴 젊은 유생이 부채를 착 펴며 들어섰지요. 과연 인물이 반반하고 걸음이 절도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셔유. 먼 길에 고생하셨지유. 고생이랄 것 있겠습니까? 한양서 옛까지 나을 길을 사흘에 왔지요. 소생이 원체 걸음이 빠릅니다. 순이는 문틈에서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걸음 빠른 총각이라니 첫눈에 합격이었지요. 사랑채의 다과상이 차려지고 드디어 사이미가 들어와 앉았지요. 노랑 저고리에 다홍치마,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조선에서 제일 말 빠른 한양 유생과 제일 대답 느린 충청도 규수. 이 만남이 어찌 될지는 이제 곧 보시게 됩니다. 사랑채의 다과상을 사이에 두고 한양 유생과 사이미가 마주 앉았습니다. 배석한 것은 다리를 놓은 서산댁과 병풍 뒤의 공주댁, 그리고 문틈에 눈을 붙인 순이었지요. 유생이 먼저 부채를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생, 한양서 글공부를 하던 중 외가 어른을 뵈러 내려와 있습니다. 스승께서 이르시길 소생의 문장이 물 흐르는 듯하다 하셨고 소생 또한 사서 삼경을 12살에 떼었으며 말이 참으로 물 흐르듯 했지요. 문제는 그 물이 그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스승 얘기가 끝나니 한양 얘기, 한양 얘기가 끝나니 과거 얘기. 사이미는 얌전히 듣고만 있었지요. 문틈의 순이는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말 잘하는 신랑이 최고다. 아가씨 말이 없으니 저쪽이 채우면 딱이다 싶었던 것이지요. 이윽고 유생이 드디어 물었지요. 낭자께서는 어떤 사람과 백년해로 하고 싶으십니까? 드디어 사이미의 차례였습니다. 사이미는 찻잔을 내려놓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지요. 100년해로, 100년을 함께 한다는 것. 그 100년의 첫 해는 어떤 해일까? 사이미의 생각이 첫 해를 지나 10해쯤 갔을 때였습니다. 아, 됐습니다. 유생이 부채를 착 폈지요. 소생이 답을 알 것 같습니다. 필시 학식 높고 벼슬길 훤한 사내겠지요. 여인들이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 사이미의 입이 열리려다 도로 닫혔습니다. 100년의 10해까지 갔던 생각이 갈 곳을 잃었지요. 문틈의 순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의 대답을 와 지가 하노 싶었던 것이지요. 그 뒤로도 유생의 자문자답은 이어졌지요. 낭자께서는 꽃을 좋아하시지요? 아, 무르나 많아지요. 여인들이란 모란을 제일로 치니 낭자도 필시 모란이겠지요. 사이미는 사실 모란보다 밭꽃을 좋아했습니다. 저녁에 조용히 피는 꽃이라서요. 그러나 그 대답이 입 밖에 나올 틈은 이번에도 없었지요. 낭자께서는 한양 구경을 하고 싶으시지요? 무르나 많아지요. 시골 여인치고 한양 흠모 않는 이가 없으니. 사이미는 사실 한양보다 닷새마다 서는 이 고을장을 좋아했습니다. 그 대답도 갈 곳을 잃었지요. 질문이 셋, 대답도 셋. 전부 유생 혼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문 밖에서는 유생이 데려온 길잡이 하인이 지게를 진 채 하늘을 보고 있었지요. 이 고을에서 산 하인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훤히 아는 눈치였습니다. 해가 저만치 갔는 뒤 오늘 안에 갈 수 있는겨. 혼잣말이 담을 넘었지요. 배석한 서산댁이 슬그머니 창밖을 보며 한마디 흘렸습니다. 들어올 때는 볕이 따갑더니 벌써 설이 내리겠네요. 공기가 서늘해졌다는 말이었지요. 충청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공주댁은 병풍 뒤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사이미는 찻잔만 만졌지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양 유생, 설이라니요. 아직 가을 초입 아닙니까? 하. 그리고 또 하나는
문틈의 순이었지요. 순이는 속으로 갸웃했지요. 설이라니 벌써 추우신가. 순이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화로에 불을 담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살짝 열고 화로를 유생 앞으로 쓱 밀어 넣었지요. 추우실까봐 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설이라는 말에 화로가 들어오다니. 충청도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 어금니가 아팠고 유생만 진지하게 손을 쬐었지요. 허, 이 댁은 인심이 후하군요. 그럭저럭 자리가 파할 무렴 사이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전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비님은 답을 참 빨리 아시네요. 하, 그렇지요. 소생이 원체 명민하여. 유생은 기분 좋게 갓을 고쳐 쓰고 떠났지요. 대문을 나서는 유생 뒤에서 길잡이 하인이 지게를 치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칭찬이 아닌디. 방금 뭐라 했느냐? 지게가 무겁다구요. 하인은 시치미를 뗐고 유생은 끝까지 몰랐지요. 그 하인이 이 고을 사람이었다는 것이 유생에게는 두고두고 억울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주댁의 얼굴이 어두워진 겁니다. 서산댁도 혀를 찼지요. 저 총각은 인자 글렀네. 예? 와, 예? 칭찬 아니니까? 칭찬은 무슨... 공주댁이 짧게 자르고 일어났습니다. 답을 빨리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대답이 필요 없는 사람. 사이미는 방금 더없이 점잖은 방식으로 퇴짜를 놓은 것이었지요. 그 뜻을 이 방에서 못 알아들은 사람은 딱 하나, 중매쟁이 순이뿐이었습니다. 저녁 나절 담벼락 너머로 서산댁의 목소리가 넘어왔지요. 공주댁 그 유생 인물은 아까웠는디. 인물이 밥 먹여준대유. 하기사 지 말만 하는 서방이랑 사는 건 벽이랑 사는 거지. 벽이 낫지유. 벽은 시끄럽지나 않으니께. 두 안악은 담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를 부엌의 순이가 들었지요. 순이는 저녁상에 국을 뜨다 말고 공주댁 곁에 슬쩍 붙었습니다. 어머님, 지가 사람을 잘못 골랐지. 네 탓이 아니여. 사흘 안에 찾는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 새아가. 공주댁이 국자를 받아들며 나지게 말했지요. 혼사가 안 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여. 아무나 하고 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지. 어머님. 그러니께 밥이나 먹자. 배가 비면 눈도 어두운 배 비여.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었지요. 순이가 이 집에 와서 처음 배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고부는 나란히 서서 말없이 국을 펐지요. 싸울 때는 그렇게 안 맞더니 낙담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맞선이 깨졌다는 소식에 순이는 밥도 안 넘어갔지요. 아니, 인물 좋지. 말 잘하지. 한양 사람이지. 뭐가 모자라서 해. 임자 말을 잘하는 거랑 말이 통하는 건 다른 거요. 그게 뭐가 다른데. 말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수는 대답을 관뒀습니다. 이건 샘으로 나올 대답이 아니었으니까요. 순이는 숟가락을 탁 놓고 일어났지요. 좋다. 한양 사람이 안 되면 경상도 사람이다.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그 포목상 아들 데려오라 해야겠다. 오늘 안에 단판 짓고 오겠습니다. 그때 곰방대 연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느긋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리 급하면 어제 나가지 그랬슈. 순이가 그 자리에 굳었지요. 하나, 둘, 셋. 어제는 어제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내일은 내일 일이 있을 거구요. 그러니까 오늘 가야. 뭐, 그러니까 밥은 먹고 가유. 순이는 결국 도로 앉아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급한 사람이 느린 사람을 이기는 법은 조선 팔도에 없었지요. 밥을 먹으면서 순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양 유생은 말이 너무 많아서 안 됐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경상도 포목상 아들. 새벽달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그 부지런한 총각. 그래, 이번엔 틀림없다. 밥상을 물리고 나가는 길에 순이는 사이미의 방 앞을 지났지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사이미는 반쪽짜리 원앙 베갯모를 무릎에 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예, 올케게. 아가씨는 저기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하고 물으려던 참이었지요. 서방님이 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사이미의 대답이 나오려면 해가 2번은 져야 할 테고 내일은 새 맞선을 잡아야 하고. 아이 믿어. 지가 알아서 할게. 아가씨는 몸단장이나 하고 계시이소. 순이는 묻다만 질문을 도로 삼키고 총총 사라졌습니다. 사이미는 열린 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물어놓고 대답은 안 듣고 가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아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만 끝까지 물었어도 순이의 사흘은 반나절로 줄었을 테니까요. 답은 늘 그렇게 물음 반 걸음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순이는 병수부터 깨웠습니다. 병수야, 있나라. 네 오늘부터 내 조수다. 형수님, 닭도 아직 안 울었는데요? 닭보다 부지런해야 중매를 하지. 니는 서당에서 총각들 소문 좀 모아온나. 누가 참하고 누가 허름방탕한지. 지가요. 지가 그런 걸 어째 알아요? 니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며. 그런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말이제 함부로 하는 기라 그게 니 재주다. 병수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게 재주라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지요. 그건 그런디요. 근데 형수님. 병수가 우물쭈물 발끝으로 땅을 팠습니다. 지가 드릴 말씀이 있는디요. 뭔데, 퍼뜩 말해라. 지가 그래도 이 집 보련님인디. 그런데? 어째서 지한테만 반말을. 석 달을 별러 온 항이었지요. 순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팔짱을 적혔습니다. 도련님 예? 도련님이지. 그죠? 그러니께. 그럼은 그 도련님께서 육아 세습실을 어디로 모셨는지 지가 어머님 앞에서 존댓말로 소상히 아랫가에, 대련님. 병수의 입이 소리 없이 여닫혔습니다. 밤중에 광해되신 것도 접시를 요래 폭에서 숨기신 것도 아주 공손하게 낱낱이. 반말이 참 정겹구먼요. 그렇지, 내도 그리 생각한다. 항의는 딱 3마디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래도 병수는 어쩐지 분하지가 않았지요. 반말 속에 든 것이 무시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려섯도 아는 법이니까요. 그날부터 병수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지가 그래도 이 집 보련님인디. 거기까지만 하고 뒷말은 스스로 접는 것이지요. 접는 솜씨가 날로 늘었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온 병수는 과연 보따리 가득 소문을 물어왔지요. 방앗간 둘째는 참한디. 홀어머니가 드세대요. 훈장님 조카는 지난번에 다녀간 뒤로 알아누웠다는디요. 알아누워? 와, 기다리다 몸살이 났대요. 아이고 참. 그러고 명단에 남았던 사람들도요. 대장간 조카는 알고 보니 점혼자가 있고요. 그 늦깎이 서생은 벌써 장가를 갔대요. 뭐라고? 장가간 놈이 와 명단에 있노? 형수님이 하도 급하게 적으셔서요. 지우고 나니 명단에는 방앗간 집 둘째 하나만 남았지요. 그러고 하나 더 있는디요. 훈장님이 그러시는디 혼인이란 게 원래 뭐? 글을 짓는 거랑 같대요. 빨리 쓴 글은 빨리 잊히고 오래 다듬은 글이 오래 남는다고요. 서당에서 별걸 다 가르치네. 순이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명치에 걸렸습니다. 근데 형수님, 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 형수님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해요? 누이 혼사가 형수님 일도 아닌디. 순이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씩 웃었지요. 잠독대 뒤에서 우는 사람을 봤거든? 예? 누가 울어요? 그런 게 있다 하여간에. 병수야, 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노? 지가요? 병수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런 걸 물어봐 준 사람도 처음이었지요. 지는 남들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요. 얘기 들어주는 사람? 그게 뭐고? 지는 힘도 없고 글도 짧은디
애들이 이상하게 지한테는 속엄말을 해요. 지가 잘 들어준대요. 그런 게 벼슬은 아니지만요. 순이는 그 대답을 듣고 어쩐지 가슴 한쪽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왕할매의 알쏭달쏭한 말이 왜 하필 이 순간 떠올랐는지는 모를 일이었지요. 잘 듣는다는 건 귀로 하는 게 아니요. 경수야, 니 그거 벼슬보다 귀한 거대. 그런가요? 하모, 니는 이미 반은 어른이다. 병수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반뼘 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두 번째 맞선이 열렸지요. 강초 씨가 데려온 경상도 포목상 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29. 다부진 몸에 눈매가 반질반질했지요. 대문 밖에서는 들어오기도 전에 한바탕 연습이 벌어졌습니다. 잘 들어라. 이 집은 느린 집이다. 인사는 크고 씩씩하게. 자, 연습. 처음 뵙겠습니다. 더 크게. 처음 뵙겠습니다. 더 빠르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가둘째입니다. 됐다. 거기다. 다음 안쪽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던 맹첨지가 곰방대를 물고 중얼거렸지요. 인사가 대문을 넘기도 전에 다 닳컸네. 보이소, 사돈어른. 이 총각이 그 총각입니다. 인사드려라. 처음 뵙겠습니다. 박가둘째입니다. 새벽달보다 먼저 일어나고 해. 포목 한 피를 남보다 2배 빨리 팹니다. 봤지에? 이 인사성, 이 씩씩함. 순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부지런하고 시원시원하고 이번엔 진짜다 싶었지요. 사랑채의 상이 차려지고 사이미가 들어와 앉았지요. 포목상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낭자는 무슨 색을 좋아하십니까? 사이미가 생각에 들어갔지요. 다홍은 고운데 눈에 띄고 연분홍은 수수한데 쪽빛도 좋고 해. 남색도 좋고 해. 우리 집에 천이 100필입니다. 뭐든 다 해드립니다. 사이미의 생각이 또 갈 곳을 잃었습니다. 낭자는 밥을 잘하십니까? 사이미가 입을 때려는데 아, 밥이야. 뭐 지가 빨리 먹으면 됩니다. 지는 밥 한 그릇을 5술에 뜹니다. 질문과 대답을 혼자 다 하는 것이 한양유생과 판박이었지요. 다른 게 있다면 속도가 2배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맞선이 아니라 흥정판이 되었지요. 강초 씨와 포목상 아들이 죽이 맞아서 혼수가 어떻고 예단이 어떻고 둘이서 혼담을 절반이나 진행해버린 겁니다. 예단은 뭐 간소하게. 간소한 게 좋심더. 지는 격식 차리는 거 질색입니다. 그러면 날은 가을거지 끝나고. 좋심더. 지는 빠른 게 좋심더. 사람 하나는 시원시원하네. 우리 순이 신랑감으로 왔어도 됐겠다. 아버지! 보다 못한 순이가 끼어들었지요. 두 분 다 잠깐만 예. 아직 당사자들은 말도 못 섞었다 아닙니까? 말이야, 섞으면 되지. 혼인부터 하고 말은 차차 트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순서가... 그런데 말리러 들어간 순이까지 속도가 붙어서 셋이서 주거니 받거니 사랑채가 장바닥이 되었습니다. 경상도 사람 셋이 모이니 충청도 사랑채가 감당을 못한 것이지요. 그 소란 한가운데서 사이미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분이서 참 잘 통하시네요. 하모에, 통화지에, 지랑 어르신이랑 아주 착착 맞심더. 포목상 아들은 넙죽 받았고 강초 씨도 껄껄 웃었지요. 그런데 병풍 뒤의 공주댁 낯빛이 또 어두워졌습니다. 두 분이서 잘 통한다. 그러니까 정작 저와는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지요. 더없이 점잖은 퇴짜 2번째였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공주댁이 강초 씨를 조용히 불렀지요. 사돈어른 그 총각은 아닌갑네요. 예? 와, 예. 저래 씩씩한 총각이 어딨다고 예. 씩씩하지요. 근디 우리 사임이 말을 한마디도 안 기다려줬잖유. 기다리다니에 뭘요? 그러니께 그게 아이고 사돈은 몰라요. 공주댁은 설명을 포기했습니다. 기다림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기다림을 설명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널빤지 명단에는 숫줄이 2개 늘었습니다. 한양 유생 이름 위로 숫줄이 쭉 그어지고 포목상 아들 이름도 그 밑에 나란히 그어졌지요. 대체 뭐가 문제고? 순이는 널빤지 앞에 쪼그려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지요. 잘난 놈은 잘나서 안 되고 부지런한 놈은 부지런해서 안 되고 그러면 대체 어떤 놈이 되는 긴데? 그날 밤 신방에서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습니다. 임자, 잠이 안 와요? 서방님, 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가씨는 와 가만히만 있습니까? 좋다 싫다 말이라도 하면 지가 골라올 때 참고라도 할 낀데. 진수가 어둠 속에서 하나, 둘, 셋을 셌지요. 임자 누이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 2번 다 대답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또박또박. 언제 해? 지는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들었어요. 임자도 알아듣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소리라 해.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말을 해주이소. 그건 진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임자가 알아들을 때 알아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가 풀어주면 그건 임자 답이 아니니까. 아이고, 집 사람들은 남편까지 수수께끼를 내네. 순이는 발을 굴렀지만 진수는 이미 자는 척이었지요. 대답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 밤새 순이의 머리맡을 맴돌았습니다. 그 답은 뜻밖에도 바로 이튿날 아무도 생각 못한 데서 굴러들어오게 됩니다. 이튿날 새벽 순이는 자체 조달한 맞선부터 밀어붙였습니다. 명단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이름 방앗간 집 둘째였지요. 새벽 맞선. 조선 천지에 새벽 맞선이 어딨어? 방앗간은 새벽에 제일 한가하다 아닙니까? 총각 시간에 맞춰주는 게 예의지에. 예의는 무슨? 달도 덜 깬 시간에 무슨 혼담이여? 말리는 사이에 순이는 벌써 사랑채의 상을 차렸고 공주댁은 자다 깬 얼굴에 분을 두드리며 따라 나왔지요. 그런데 문제는 총각이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새벽 떡살을 앉혀놔서 내가 반은 대신 보러 왔슈. 방앗간 홀어머니가 아들보다 반걸음 앞서 들어온 것이지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어머니의 물음이 방아 찢듯 쏟아졌습니다. 낭자는 떡살을 몇 번 씻는가. 사이미가 생각에 들어가려는데 우리 집은 9번 씻어. 8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딱 9번이요. 낭자는 아침에 언제 일어나는가. 사이미가 입을 때려는데 우리 집은 달 굴기도 전에 일어나. 방앗간은 부지런히 밥줄이요. 묻는 것도 어머니, 답하는 것도 어머니. 정작 아들은 그 옆에서 갓 쪄낸 백설기처럼 얌전히 앉아만 있었지요. 순이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 집은 신랑이 둘이구나. 큰 신랑이랑 작은 신랑이랑. 그러다 어머니의 눈이 사이미의 손에 가서 멎었습니다. 근디 낭자, 손이 참 곱네. 그 고운 손으로 떡매를 치겄는가. 사이미는 이번만큼은 뜸을 오래 들이지 않았지요. 떡매는 아드님이 치시면 되자뉴. 뭐, 지는 지 할 일을 하고 아드님은 아드님 일을 하고 어머님은. 사이미가 아주 공손하게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인자 좀 쉬시면 되고요. 방앗간 어머니의 얼굴이 시루의 떡처럼 부풀어 올랐지요. 아니, 시방 나더러 뒷방 늙은이가 되라는 겨. 쉬시라는 말이 그리 들렸다면 마음이 먼저 뒷방에 가 있었다는 뜻이겠지요만 하여간 그 자리는 그렇게 파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방앗간 둘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지요. 어머니, 지는 그 낭자가 맘에 드는디유. 시끄러. 네가 뭘 알어. 아들 장가의 아들 마음이 제일 늦게 도착하는 집도 세상에는 있는 법입니다. 아이고, 셋째도 갔네. 순이는 명단의 마지막 이름에 숫줄을 쭉 그었지요. 해가 좀 오르자 서산댁이 담에 붙었습니다.
공주댁, 이번엔 진짜 대여요. 아이고, 인자 대어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네요. 글쎄, 이웃고을 최보자가 새 장가를 든다자녀. 42 호라비인디 논이 100마직이요. 42이면 나이가 좀. 나이가 대수여. 그 집 살림이 대수지. 그라고 말여. 서산댁의 목소리가 은근해졌습니다. 글쎄, 그 호라비 양반대 제일 가는 물건이 거시기 그 대대로 내려오는 게 하나 있디야. 제일 가는 물건? 어른 키만 하랴. 그댁 어른들이 아주 애지중지해서 밤마다 닦는데야. 아니, 그게 어떻게 어른 키만 할 수 있랴? 하다마다 증조부가 남긴 12폭짜리여. 값이 논 10마직이랴. 12폭이면 값을 매길 만도 하겠구먼. 공주댁은 연신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것이 12폭짜리 병풍이라는 것을 공주댁은 그날도 그 뒤로도 끝까지 알지 못했지요. 하여간 논백마지기에 갑옷까지 있다는 말에 네 번째 맞선이 잡혔습니다. 점심 무렵 최 부자가 하인 둘을 거느리고 들어섰지요. 배가 남산만 하고 손가락마다 가락지가 번쩍였습니다. 허허, 맹씨 댁이 아담하니 좋구려. 아담하다는 말이 어쩐지 내려다보는 말로 들렸지만 공주댁은 논백마지기를 생각하며 웃었지요. 상이 차려지자 최 부자의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논이 100마직이요. 소가 8마리, 기와집이 24칸. 그런데 그때마다 뒤에 시립한 하인 둘이 저들끼리 소곤거렸지요. 노는 90마직이 아니요? 소는 7마리고 1마리는 지난달에 팔았자녀. 기와집 2칸은 헛간이고 소곤거림이 어찌나 야무진지 마루 끝까지 다 들렸습니다. 주인 자랑에 토를 다는 하인들이라니 구경하던 병수가 웃음을 참느라 딸꾹질이 났지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꽃간 열쇠가 9개인데 새 안 사람한테 3개는 줄이다. 8개 아니요? 하나는 잃어버렸자녀. 쉿, 말끝마다 재산이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 최 부자는 자리에 앉은 지 한 식경이 되도록 사이미에게 묻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하다못해 차가 입에 맞는지도 사이미는 그 한 식경 동안 대답할 것이 없어서 조용했지요. 뜸을 들일 물음조차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최 부자 상위의 유과를 어찌나 야무지게 먹는지 입가에 고물이 허옇게 묻었습니다. 본인만 몰랐지요. 공주댁이 그걸 보다 못해 넌지시 한마디 건넸습니다. 최 부자님, 입가의 것도 뒀다 잡수시게요. 충청도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귀가 빨개져 입가를 훔쳤을 말이었지요. 그런데 최 부자는 이웃 고을이라도 물 건너 사람이었나 봅니다. 예, 아껴 먹어야지요. 이 댁 유과가 아주 별미요. 그러고는 유과를 2개 더 집었지요. 방 안에 충청도 사람들끼리만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구나. 누가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다들 같은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도 자리는 이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24칸 기와집 얘기를 지나 이제 조상 자랑으로 넘어가려던 참이었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증조부께서 남기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뻑! 마당에서 무언가 크게 터지는 소리가 났지요. 초가지붕 위에서 잘 여물던 박 하나가 저 혼자 굴러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필 그 아래를 지나던 텁석이의 뒤통수에 명중한 것이지요. 방문이 벌컥 열리고 온 식구가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7년 전 그날을 아는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텁서가. 텁서가 정신이 드냐? 몇 손가락이여? 맹첨지의 말이
평생에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의 텁석이는 깨진 박을 든 채 멀쩡히 서 있었지요. 지유? 지는 하나도 안 아픈디요? 저 정말이요? 어지럽지도 않고 박이 잘 여물어서 그런가 소리만 거슈. 식구들이 안도의 숨을 쉬기도 전에 텁석이가 지붕을 올려다보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거봐요. 지가 뭐라 그랬슈. 지붕이 무서운 놈이라니까요. 지난번엔 지를 떨어뜨리더니 인자는 박을 던져요. 7년 전 지붕에서 떨어졌다고 믿고 사는 텁석이에게 이번 일은 지붕의 두 번째 습격이었던 것이지요. 식구들은 안도와 죄책감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려. 지붕이 나쁜 놈이요. 그나저나 전 식건네. 어여들 들어가요. 박은 내가 치우겠소. 온 식구가 약속이나 한 듯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지요. 아무도 그날 얘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그런 금기가 하나 있다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알아챘겠지요. 그리고 사랑채에는 눈치 빠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별난 집이로군. 최 부자였지요. 머슴이 박에 맞았는데 온 식구가 사색이 되고 머슴은 지붕과 싸우고 다들 전 타령을 하고 최 부자의 눈에 이 집은 논백 맞이기를 들여도 이해 못할 집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소. 혼담은 차차 기별하리다. 차차 기별하겠다는 말이 어느 동네에서나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시겠지요. 일어서던 최 부자가 대문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은데 하인들이 굼떠 문간이 막혔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맹첨지가 곰방대를 물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 양반, 우리 문짝이 마음에 들었는가벼. 그러자 곁에 있던 텁석이가 진심으로 소매를 걷었지요. 지가 시방 뜯어드릴까요? 아니요, 됐소. 최 부자는 하인들을 제치고 제 발로 먼저 나갔습니다. 걸음이 올 때보다 배는 빨랐지요. 그 시각 장터에 나가 있던 순이는 불이 나게 돌아와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째 됐는데, 채부자는 예, 혼답은 예. 마당을 쓸던 텁석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가슈? 갔다니? 어딜래? 지집으로 갔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혼담은 어째 되고 해. 그것도 같이 가쇼.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담한 사흘은 진작에 지났는데 네 번째 맞선까지 깨져버린 것이지요. 잘난 사람도 안 되고 부지런한 사람도 안 되고 부자도 안 되고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맹신의 마당에 나치근 지게가 들어섰지요. 이리 오너라 할 것도 없네요. 물목 배달 왔구요. 뽕객주였습니다. 맞선상에 쓰고 남은 물목값을 세마로 온 것이지요. 마루에 물목을 부리는데 마침 사이미가 빈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낭자치가 들어드릴게요. 냅둬요. 그릇이 무겁지는 않아요. 그럼 지는 옆에서 걷기만 할게요. 두 사람이 나란히 광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리고 광 앞에서 이상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금이 짜네요. 사이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뽕객주는 재촉하지 않고 그 한참을 고스란히 기다렸다가 받았습니다. 올해 볕이 좋았구요. 볕이 좋으면 장 담그기도 좋겠네요. 장 담글 소금은 지가 제일 굵은 놈으로 빼놨구요. 그러고는 침묵이 흘렀지요. 한참을, 아주 한참을. 그런데 두 사람 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어색한 기색이 손톱만큼도 없었지요. 이 광경을 우물가에서 지켜보던 순이는 고개를 갸웃갸웃했습니다. 서방님, 저기 좀 보이소. 아가씨랑 봉객주 아재랑 시방 무슨 얘기하는 깁니까?
소금 얘깁니까? 날씨 얘깁니까? 곁에 있던 진수가 물끄러미 그쪽을 보더니 감탄 섞인 소리를 냈지요. 임자 지금 엄청 멀리 간 거요. 멀리해? 뭐가 멀리 갔는데? 소금이 짜다른데 무슨... 소금이 짜다는 건 말을 걸었다는 거고, 볕이 좋았다는 건 받아줬다는 거고, 굵은 놈을 빼놨다는 건 진수는 거기까지 말하고 하나, 둘, 셋을 세더니 씩 웃었습니다. 그건 임자가 알아맞혀봐요. 아, 답답해라. 답만 풀지 말고 다 풀어줘, 그때 마루에서 놀던 금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봉객주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안았지요. 아찌, 아찌. 어이쿠, 도련님, 또 지한테 오시네요. 봉객주가 금이를 안아 올리자 사이미가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조그맣게 웃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입꼬리만 살짝. 그런데 그 살짝을 우물가의 순이가 보고 말았지요. 아가씨가 웃네? 27해 만에 처음 보는 종류의 웃음이라는 것을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셈을 마친 봉객주가 지게를 지고 일어서자 순이가 대문까지 쫓아나갔지요. 아재요. 지 하나만 물읍시다. 예, 세아씨. 아재는 와, 우리 고을 장을 그리 열심히 다닙니까? 여가 뭐 큰 장도 아닌데. 봉객주는 지게끈을 고쳐매며 여느 때처럼 사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장돌뱅이 길이라는 게 큰 장만 도는 게 아니구요. 큰 장은 이문이 크지만 사람이 많고 작은 장은 이문이 작지만 그래서 해. 결론이 뭔데? 결론은 봉객주는 하늘을 한 번 보고 지게를 한 번 추스르더니 배달이 있으니까요. 그러고는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아니, 그 긴 사연 끝에 결론이 배달이라고 해? 순이는 어쩐지 속은 기분이었지요. 사연은 길고 결론은 짧은데 그 짧은 결론이 이상하게 결론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널빤지 앞에 다시 셋이 모였습니다. 명단의 이름은 전멸이었지요. 형수님, 인자 명단에 남은 사람이 없는디요. 내도 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저기 병수가 숯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까 그 소금 아재는 명단에 안 올려요? 소금 아재? 봉 개쭈마리가? 예, 누이가 그 아재랑 얘기할 때는 얼굴이 편해 보이던디. 순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손을 내저었지요. 야가 뭔 소리고. 그 아재는 장돌뱅이 아이가. 양반집 규소 온처에 장돌뱅이를 우째 올리노. 어머님이 아시면 기절하신다. 그런가요? 병수는 순순히 숯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이 코앞을 스쳐갔다가 신분이라는 문턱에 걸려 도로 나간 순간이었지요.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는 머지않아 온 식구가 알게 됩니다. 다만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간질간질한 것이 뭔가가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순이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는 널빤지 앞에서 벼락같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지난 며칠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착착 포개진 것이지요. 병수야, 네 적어놓은 거 좀 내와봐라. 맞선 날짜랑 그날 있었던 일. 병수가 숯글씨 널빤지를 내밀었습니다. 첫 맞선 날, 그날 소금 배달 온 사람? 봉객주 아재요. 둘째 맞선 날, 참빗이랑 분척 들여온 사람? 봉객주 아재요. 최부자 맞선 날, 물목 세마러 온 사람? 그것도 봉객주 아재요. 순이의 눈이 등잔불처럼 커졌습니다. 3번이다, 배달 온 날마다. 그 아재가 우리 집에 있었다. 그러네요. 혼담이 깨질 때마다 그 아재가 마당에 있었다는 기. 우연이겠나? 이거는 회방이다. 회방이요? 그 순한 아재가요? 순한 얼굴이 제일 무서운 기라. 지난번에 내가 배웠다. 가락지 소동에서 배운 것이 하필 그런 것이라니 배움이란 참 쓰기 나름이지요. 순이는 치맛자락을 걷어쥐었습니다. 가자, 오늘이 장날이다. 그런데 순이는 다짜고짜 들이닥치는 대신 이번에는 머리를 썼지요. 해방꾼은 달미를 잡아야 한다 일단. 뒤부터 밟는다. 장터에 도착한 순이는
광주리를 하나 사서 머리에 이고 봉객주의 소금전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딴에는 장보러 나온 안악 행세였지요. 문제는 이 고을에서 순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맹신의 새아씨 아니유? 뭐 찾으셔유? 쉿, 지는 새아씨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안악입니다. 지나가는 안악이 왜 새각시 다홍치마를 입었대유? 순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생선전 안악이 아른 채를 하고 옹기 전 영감이 손을 흔들고 급기야 봉객주 본인이 소금전에서 고개를 빼고 친절하게 외쳤지요. 새아씨, 소금 찾으시면 이쪽이구유. 아이고, 답답해라. 뒤를 밟는 건지 앞장을 서는 건지. 조선 팔도가 다 알아보는 뒤밟기는 그렇게 반식경만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맞대놓고 묻는 수뿐이었지요. 장터 소금전 앞 봉객주가 돛박을 고르고 있었지요. 순이가 그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아재요. 지는 똑바로 보고 바른 대로 말하이소. 예, 새아씨 보고 있구유. 아재, 맞선 날만 되면 우리 집에 옵니까? 3번입니다, 3번. 아재가 올 때마다 혼담이 깨졌다 아닙니까? 장터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봉객주는 돛박을 내려놓고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요. 그것이 말씀드리자면 좀 긴디유. 길어도 됩니다. 오늘은 지가 끝까지 들을랍니다. 순이가 팔짱을 끼고 버텼습니다. 조선 팔도 제일 가는 급한 성미가 난생 처음 끝까지 듣기를 작정한 순간이었지요. 지가 이 고을장을 돌기 시작한 게 3년 전 봄이구유. 그때만 해도 이 장은 지 길목이 아니었는디 어쩌다 한 번 들렀다가 그 뒤로 닷새마다 오게 됐구유. 큰 장 하나를 빼고 이 장을 넣으면 이문이 줄어드는디 그래도 지 발이 자꾸 이리로 오구유. 맹시댁은 이 장에서 제일 큰 단골이라 물목이 있으면 지가 제일 먼저 배달을 오구유. 맞선이 있는 날은 잔치 물목이 나가는 날이니께 지가 오는 거구유. 말이 길었습니다. 길고 길어서 순이는 3번쯤 끼어들 뻔했지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날들이 배달 날이었으니까요. 그게 답니까? 그게 다구유. 김이 팍 샜습니다. 회방꾼을 잡으러 왔는데 잡고 보니 배달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끝까지 들은 보람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긴 사연 속에 이상한 대목이 2개 있었던 것이지요. 이문이 주는데도 발이 자꾸 이리로 온다. 3년 전 어쩌다 한 번 들렀다가 아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3년 전에 어쩌다 한 번 들렀다는 그날 뭔 일이 있었습니까? 봉객주의 손이 돛박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별일은 없었구유. 별일이 없는데 3년을 옵니까? 그날 참빗을 하나 팔았구유. 참빗이 뭐해? 어느 댁낭자가 참빗 하나를 반나절을 골랐구유. 반나절예? 참빗 하나를 예? 답답해서 우째 팝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답답하지가 않았구유. 물건을 그리 오래 귀하게 봐주는 손님은 처음이라. 봉객주는 돛박을 마저 고르며 지나가듯 덧붙였지요. 좋은 물건은 오래 보는 사람한테 가야 하는 법이구유. 순이는 장터 한복판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참빗 하나를 반나절 고르는 낭자. 이 고을에 그런 사람이 둘일 리가 없었지요. 설마... 회방꾼을 잡으러 왔다가 순이는 전혀 다른 것을 잡아버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의 머릿속이 팽팽 돌았지요.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가 그 아재 앞에서만 짓던 그 조그만 웃음, 소금이 짜다는 말에 볕이 좋았다고 받아주던 그 이상한 대화, 낯가림 심한 금이가 그 아재한테만 안기던 것. 아이고, 야야, 답이 마단이 있었네. 순이는 그 길로 사이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들을 참이었지요. 아가씨, 지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예, 옳게게. 웅겠죠, 아재 말입니다. 그 소금 파는. 순이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묻고 기다리는 것.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요. 사이미는 바느질하던 손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등잔 기름이 한 마디쯤 졸았지요. 순이는 좀이 쑤셔 죽을 지경이었지만 어금니를 꽉 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이미의 입이 열렸지요. 그 사람 속음은 셈이 늘 맞아요. 셈이 맞다고 해? 값을 속이는 법이 없고 대박을 후하게 치고 무거운 건 꼭 관까지 들여다 주고 그건 그렇지. 그라고. 사이미는 또 한참을 있다가 아주 조그맣게 덧붙였습니다. 지 말을 한 번도 재촉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사이미의 귀가 노을도 아닌데 발그레했지요. 순이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27의 묵은 답이 지금 막 도착했다는 것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부엌에서 공주댁에게 조심스레 운을 띄웠지요. 어머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은 참 진국인데, 신분이 신분이 뭐?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장사꾼도 장사꾼 나름이지. 포목상 같으면 뭐. 토목상 말고, 지게를 지고 다니는, 공주댁의 국자가 뚝 멈췄습니다. 네 시방, 봉객주 얘기하는겨? 어머님, 그게, 안 돼요. 국자가 솥전을 땅 하고 쳤지요. 양반집 규수가 장돌뱅이한테 시집을 가? 조상님이 통곡을 하실 일이여. 어머님, 사람이 진국이라 해. 셈이 바르고, 대박이 후하고, 대박이 후하면 뭐혀? 뜨내기여. 뜨내기. 오늘은 이 장, 내일은 저 장. 공주댁의 목소리가 부엌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2번 다시 그 입에 올리지도 말어. 그런데 이상했지요. 호통을 치는 공주댁의 눈이 화난 사람의 눈이 아니었던 겁니다. 겁먹은 사람의 눈이었지요. 순이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 겁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튿날부터 고을에는 새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물론 출처는 담 너머였습니다. 글쎄, 맹신의 규수가 연달아 4번이나 퇴짜를 맞았다. 4번씩이나? 오죽하면 새 며느리가 장바닥을 돌면서 사위를 구한다. 급전 구하듯이 말여. 아이고,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네. 소문은 담을 넘을수록 살이 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소문은 이렇게까지 진화해 있었지요. 맹신애가 사위를 못 구해서 산 너머 절에 불공을 드린다. 불공이 아니라 굿을 한다던디? 굿이 아니라 글쎄 도깨비한테 사위를 구한다자녀. 급기야 서산댁 본인이 제가 낳은 소문을 우물가에서 주워 듣고 기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에구머니, 도깨비 사위? 어느 집 얘기랴? 어이구, 무서워라. 서산댁 내 옆집이라던디유? 우리 옆집이면 맹신애. 서산댁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지요. 제 손으로 굴린 눈덩이가 산이 되어 돌아왔는데 소문의 어미도 제 자식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공주댁의 속은 다 들어갔습니다. 딸의 혼사는 막히고 집안 체면은 장바닥에 구르고 이 판국의 장돌뱅이 사위라니 공주댁에게는 기름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소리였던 것이지요. 혼담은 그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너머에서 사이미의 등잔불은 그 밤 늦도록 꺼지지 않았지요. 반쪽짜리 원앙이 바늘도 없이 무릎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맹신애의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봉객주 물건은 인자 딴 데서 산다. 배달도 받지 말어. 3년 단골이 하루아침에 끊긴 것이지요. 닷새 뒤 장날 지게를 진 봉객주가 대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것을 사이미는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날 사이미는
저녁을 반 그릇도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녀 사이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졌지요. 싸우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는데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낀 순이었지요. 새아가 사임이한테 전혀 저녁상에 늦지 말라고. 옳게 어머니께 전해요 지는 입맛이 없다고. 새아가 사임이한테 전혀 입맛은 밥이 만드는 거라고. 옳게 어머니께 전해요 밥이 안 넘어가는 입맛도 있다고. 기가 막힌 것은 이 전갈이 오가는 곳이 한 밥상 앞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아서 순이 고개만 왼쪽 오른쪽. 두 분 다 시방 마주보고 계시잖습니까? 그냥 말씀을 하시라 해. 나는 저 애랑 할 말 없어. 지도유. 방금 5마디나 하셨거든요. 지를 거쳐갖고 해. 파발 노릇 사흘째 순이의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오가는 전갈이 죄다 밥 얘기였지요. 국이 식는다, 데워 먹어라, 김치가 알맞게 익었다, 새우젓은 아랫단지 것을 써라. 말을 끄는 모녀가 밥으로는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임자, 저게 이 집식으로는 화해가 반은 된 거요. 반이나 해? 어디가 반인데? 미운 사람 밥은 안 챙기는 배비니께.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며칠 뒤에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공주댁의 속도 편할 리 없었지요. 속이 탈수록 애먼데에 불똥이 튀는 법입니다. 그 불똥이 하필 사임이의 방으로 튀었지요. 이건 또 뭐여? 방을 치우던 공주댁의 손에 반쪽짜리 원앙 베갯모가 잡힌 겁니다. 3년째 반쪽인 원앙, 짝 없이 혼자 헤엄치는 새 한 마리. 그것이 그날따라 공주댁의 눈에 제 딸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치워버려. 어머니, 그건 3년을 붙들고 반쪽이면 인연이 아닌겨. 보고 있으면 내 속이 터져. 공주댁은 베갯모를 방구석으로 획 던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이미는 구석에 떨어진 베갯모를 한참 만에 주워들었지요. 구겨진 원앙을 손바닥으로 펴고 또 펴고 그러다가 뚝 베갯모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27해를 살면서 혼담이 10번 깨져도 울지 않던 사이미가 난생 처음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광경을 물그릇을 들고 오던 순이가 문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순이는 문을 열지 못했지요. 쿵쾅거리며 들어가서 뭐라 위로할지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순이는 사이미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말없이 곁에 앉아서 등잔심지만 돋우었지요. 한참 만에 사이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예, 아가씨. 지는 지 말이 늦는 게 부끄러웠던 적은 없어요. 예. 근디 지 말이 늦어서 남을 기다리게 하는 건 늘 미안했어요. 다들 지를 기다리다 지쳐서 갔으니께.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지 말은 늘 늦게 도착해요. 근디. 사이미는 베갯모의 원앙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지요. 그 사람 말은 지가 도착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가씨. 처음이었어요. 지가 늦어도 아무도 안 지치는 게. 순이는 그 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이라면 지지 않던 새색시가 할 말을 못 찾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지요. 제 방으로 돌아온 순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요. 한양 유생, 낭자는 필시 이러시겠지요. 저러시겠지요. 묻고는 제가 대답하던 사내, 포목상 아들, 사돈어른과 죽이 맞아 당사자는 쳐다도 안 보던 사내, 방앗간 둘째, 물음도 대답도 어미가 다 하던 자리에서 정작 저는 말 한마디 없던 사내, 최 부자, 한 식경 동안 물음 한마디 없던 사내, 냈다.
순이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냈다. 아가씨 대답을 기다려준 적이 없다. 잘난 것도 부지런한 것도 부자인 것도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넷다 사이미가 무엇을 바라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왕할매의 알쏭달쏭하던 말이 뒤통수를 딱 때렸습니다. 잘 듣는다는 건 귀로 하는 게 아니요. 저 사람이 시방 뭘 바라고 뭘 삼키고 있는지 마음을 기울여 주는겨. 아이고, 할머님. 순이는 이 말을 짚었지요. 이따가 알아듣게 되어 있다더니 그 이따가가 바로 지금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다시 들리는 말들이 있었지요. 답을 참 빨리 아시네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 당신은 내 대답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절이었습니다. 두 분이서 참 잘 통하시네요. 그건 덕담이 아니라 정작 저와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절이었지요. 아가씨는 처음부터 다 대답하고 있었네. 서방님 말이 맞았습니다. 못 들은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은 것이었지요. 조선에서 제일 급한 중매쟁이는 그 밤 처음으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빠른 귀가 밝은 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 더 우스운 게 있었지요. 중매 첫날 순이가 방에 적으려던 그 조건. 나이는 25에서 35. 아이고, 내가 나이부터 금에 그어놨네. 사람을 찾는다면서 정작 사람은 안 보고. 38 소금 장수는 처음부터 그 금 밖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튿날 순이는 마지막 매듭을 풀러 나섰습니다. 공주댁이었지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겁먹은 눈을 했는지 이번에는 끝까지 들어볼 참이었습니다. 공주댁은 뒷곁 담장 아래서 갈곳 잃은 사람처럼 서성이고 있었지요. 장독대는 이제 며느리 찾으라 마음 둘 데가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어머님, 또 그 얘기면 하지 말어. 얘기 안 하겠신다 지는 오늘 듣기만 할랍니다. 듣기는 뭘 들어. 어머님이 와 그리 반대하시는지에 체면 때문이라 하기에는 어머님 눈이 너무 무서워 보여갖고에. 공주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도 재촉하지 않았지요. 가을바람이 담장을 2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주댁의 입이 열렸지요. 내 친정에 고모가 한 분 계셨어. 예. 보부상한테 시집을 갔지. 사람은 진국이었어. 셈 바르고 손 크고. 근데 근디 그 서방이 장사길을 나가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안 왔어. 고모는 평생을 문간만 보고 살았지. 기다리다. 나중에는 문간에 앉은 채로 저녁을 잡섰어. 공주댁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체면 같은 거 나도 몰라. 나는 그냥 내 딸이 문간에서 늙는 게 무서운겨. 어머님, 사이미는 기다리는 게 몸에 배네요. 그런 애가 기다리는 서방까지 만나면 그 애 평생이 통째로 기다림이 되는겨. 어미가 그걸 어째 보고 살아. 반대는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미의 공포였지요. 순이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지요. 이 매듭은 말로 푸는 게 아니라 그 공포를 정면으로 풀어줄 사람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순이는 병수와 진수를 헛간으로 불렀습니다. 석 달 만에 재소집이었지요. 경수야, 네 심부름 하나 해라. 장터 가서 봉개쭈 아재한테 이 말만 전해라. 모레 아침 우리 집 마당으로 오시라고. 지게 말고 장부를 지고 오시라고. 또 지가요? 지가 그래도 이 집 부련님인디. 도련님이니께 시키지 머슴한테 시키겠나. 병수는 입을 뻐끔하다가 스스로 접었습니다. 접는 솜씨가 인자 도가 텄지요. 근데 장부요? 장부는 왜요? 사람 마음이 어디까지였는지는 발자국을 보면 아는 기라. 장사꾼 발자국은 장부에 찍히는 법이고. 인자, 근데 어머니가 마당에 들이기나 하겠어요? 그래서 사방님이 필요합니다. 순이가 씩 웃었지요. 사방님은 어머님의 마당까지만 모셔 오이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 무슨 수로요? 그건 서방님이 생각하이소.
통역만 하지 말고 인자 서방 노릇도 좀 하시고 해. 진수는 하나, 둘, 셋을 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세는 시간이 짧았지요. 모레 아침이 밝았습니다. 맹신의 마당에 지게 대신 장부 보따리를 진 봉객주가 들어섰지요. 아니, 저 사람이 어째 또 마루로 나오던 공주댁이 획 돌아서려는데 진수가 공손히 길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딱 한식경만요, 한식경. 듣고도 아니면 지가 2번 다시 얘기 안 꺼낼게요. 니까지 시방. 어머니가 늘 그러셨잖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아들이 어미의 말로 어미를 막으니 공주댁도 별수 없이 마루 끝에 앉았지요. 대청에는 왕할매가 여느 때처럼 앉은 채 드르렁였고 맹첨지는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사이미는 부엌 문가에 반쯤 숨듯이 섰지요. 마당 한가운데서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재, 지가 며칠 전에 물었던 거 오늘 여기서 다시 물을랍니다. 아재는 3년을 이장에 다녔습니까? 그것이 말씀드리자면 긴디유. 아이고, 길면 관두. 어머님, 오늘은 끝까지 듣는 날입니다. 순이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말했지요. 봉객주는 장부 보따리를 풀며 사연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봄에 지가 큰 장으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이 고을에 들어왔구유. 마침 장날이라 좌판을 펴는디 어느 댁 낭자가 참빗을 사러 왔구유. 참빗이 3가지였는디 낭자가 그걸 반나절을 보셨구유. 공주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반나절 걸리는 낭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가 없었지요. 지가 장사를 15회를 했는디 물건을 그리 보는 손님은 처음이었구유. 빗살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결을 살피고 볕에 비춰보고 지가 판 물건이 그날 처음으로 귀한 물건이 됐구유. 봉객주는 장부 한 권을 폈습니다. 그 뒤로 지 장사길에서 큰 장 하나를 빼고 이 장을 넣었구유. 여기 3년 치 장부구유. 이 장에서 지가 남긴 이문이 다른 장 반이반이구유. 셋만 보면 미련한 길이지요. 장부가 마루 위에 한 권, 2권, 3권 쌓였지요. 3년치 발자국이었습니다. 공주댁이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근디 지 발이 닷새마다 이리로 왔구유.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와서 소금 팔고 참빗 팔고 어느 댁 마당에 물목 부리고. 그래서 결론이 뭐유? 공주댁이 저도 모르게 재촉했지요. 봉객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가 이 마을 장을 3년을 다녔구유. 빙 돌아온 결론이 결국 그 한마디였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3년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부엌 문가의 사이미가 고개를 푹 숙였지요. 숙인 얼굴이 다홍치마보다 붉었습니다. 공주댁은 장부를 노려보다가 마지막 벽을 세웠지요. 좋아요 마음은 알겠슈. 근디 나는 안 돼어유. 공주댁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장돌뱅이 안 사람이 어찌 사는지 아신대요. 서방은 길에 있고 안악은 문간에 있고 평생을 기다리다 문간에서 늙어유. 나는 내 딸 그리는 못 보내유. 어미의 공포가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온 것이지요. 봉객주는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지요. 마님 지게라는 게유. 지가 지려고 지는 거지. 식구한테 지우는 게 아니구유. 말이야 좋지. 그래서 지가 유 앞 장터에 소금전 자리를 알아봤구유. 반은 전을 지키고 반은 닷새 장을 도는 뒤 도는 장은 하루 길 안짝으로만 잡았구유. 저녁밥은 집에서 먹으려구유. 집이 어딘디? 이 고을이구유. 공주댁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문간에서 기다리는 안악이 아니라 저녁상을 함께 받는 부부. 어미의 공포에 대한 대답을 이 사내는 말이 아니라 소금전 자리로 준비해 온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 사이미가 뭘 아는지 당사자 말을 들어봐야. 공주댁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데
지는 그 사람이 좋은디유. 부엌 문가에서 대답이 날아왔습니다.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나온 대답이었지요. 온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27평생 대답 한 번에 해가 넘어가던 사이미가 난생 처음 뜸없이 즉답을 한 것이지요. 자, 사이마 니 시방 생각은 하고 말하는겨? 이 생각은 3년을 했어요. 마당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3년 묵은 대답이니 조선에서 제일 오래 뜸 들인 즉답이었던 셈이지요. 그때 대청의 코 고는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공주대기, 예, 예 어머님. 니는 사이미가 기다리며 살까봐 무섭다고 했지. 예, 근디 봐라. 저 총각은 3년을 지가 먼저 기다렸자녀. 왕할매가 실눈으로 마당의 장부 세 권을 가리켰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남을 기다리게 안 하는 배비여. 어머님. 날 잡어라. 판결이 내렸습니다. 공주댁은 한참 치맛꼬리를 만지작거리더니 봉객주를 향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한마디 던졌지요. 저녁밥 집에서 먹는다는 말 물리기만 해봐요. 그 말은 물릴 일이 없구요. 그것이 이 집안식 허락이었습니다. 혼례 날은 보름 뒤로 잡혔고 맹신에는 다시 잔치 채비로 들썩였지요. 혼례를 사흘 앞두고 함 들어오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함진아비를 구하는 데서부터 일이 꼬였지요. 함진아비란 본디 신랑벗이 서는 법인데 봉객주는 홀몸 장돌뱅이였습니다. 집옷들은 죄다 팔도 장바닥에 흩어져 있구요. 기별이 닿으려면 보름은 걸리구요. 하여 염치 없지만 이 댁 텁석이 아재를 함진아비로 하루만 빌려주십사 하구요. 함이야 신랑 쪽 사람이 지는 법이지만 신랑이 빌려간 사람이면 그 하루는 신랑 쪽 사람인 셈이라 법도에 어긋날 것도 없었지요. 그 말을 들은 텁석이가 신이 나서 소매를 걷었습니다. 지가 지게슈. 지는 지는 거 하나는 잘해요. 지게 인생 텁석이니 함인들 못 지겠습니까? 문제는 함진아비 노릇이 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데 있었지요. 병수가 옆에서 풍습을 일러주었습니다. 아재 함진아비는요, 신부집 문 앞에서 힘들다고 버텨야 해요. 다리 아프다, 못 간다 하면서요. 그래야 신부집에서 노잣돈도 주고 음식도 내오고, 그게 재미요. 버티라고요? 알겠슈. 일러준 것이 화근이었지요. 함을 진 텁석이는 맹신의 문 앞 별 걸음에서 정말로 드러누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슈. 아이고, 함 들어온다. 텁서가. 인자 일어나. 노잣돈 여기 있어. 엽전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텁석이는 꿈쩍도 안 했지요. 지는 돈이 아니라 다리가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께 그게 돈 받고 일어나는 놀이여. 다리가 아픈 뒤 어떻게 일어나요? 버티는 척을 하랬더니 진짜로 버티는 겁니다. 연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연기를 시킨 죄였지요. 전이 나오고 국수가 나오고 텁석이는 누운 채로 그것들을 맛있게 받아먹고 그래도 안 일어나고 급기야 강초시까지 나섰습니다. 보소, 함진아비 양반, 얼마여? 부르는 게 값이요. 그러니께 값이 아니라 다리라니까요. 환장하겠네, 진짜. 해가 기울도록 함이 문 앞 열 걸음에 서 있으니 구경꾼이 담에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결국 해결한 것은 대청의 왕할매였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뚝 멎더니 텁서가. 예, 큰마닌. 다리가 아프면 쉬었다 가면 되는 겨. 인자 다 쉬었냐? 텁석이가 곰곰이 제 다리를 주물러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인자 하나도 안 아프네요. 함은 그렇게 반나절 만에 문지방을 넘었지요. 함진아비 버티기로는 조선 팔도에 다시 없을 일이었다고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었답니다. 물론 이 소동도 담을 넘으면서 살이 쪘지요. 이튿날 우물가에 퍼진 소문은 이러했습니다.
맹신의 함진아비가 힘이 장사라 함을 진 채로 낮잠을 잤다. 낮잠이 아니라 함값으로 논서 맞이기를 불렀다던디. 논이 아니라 글쎄 다리를 내놓으라 했다. 다리가 아프다는 말이 어쩌다 다리를 내놓으라는 말이 됐는지는 소문만이 알겠지요. 그리고 혼례날 맹신의 마당에서 혼례가 조촐하게 치러졌지요. 지난 순이의 혼례처럼 온 고을이 들썩이지는 않았지만 올 사람은 다 왔습니다. 서산댁은 제가 놓은 다리도 아니면서 제일 앞줄에서 울었지요. 이 인연은 내가 반은 키운겨. 내가 그 최부자를 안 물어왔으면 이 짝이 어째 났겠어. 그게 무슨 상관이래요? 안 될 놈들을 대줘야 될 놈이 보이는 뱀이여. 울면서도 숟가락은 얹는 것이 과연 서산댁이었습니다. 강초 씨는 국수를 3그릇째 비우고 있었지요. 사돈어른, 지가 데려온 총각은 안 되고 소금 장수는 됩니까? 뭐, 인연이 소금맛 같은 거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야 할 때 자고, 심심해야 할 때 심심하고. 아이고, 대심도 국수나 더 주 있어. 혼례 전날 밤에는 작은 일이 하나 있었지요. 사이미의 방에 밤늦도록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순이는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앉았지요. 방 안에서는 사이미가 3년 묵은 원앙 100엠모의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서두르지 않는 바늘이 빈 반쪽을 천천히 채워갔지요. 새벽 달기 울 무렵 원앙 2마리가 나란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3년 걸린 반쪽과 하룻밤에 온 반쪽. 수는 급하게 노는 게 아니라던 사이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때가 오면 하룻밤이면 족한 것이었습니다. 초래청에서 맞절을 마친 신랑 신부에게 왕할매가 한마디를 내렸지요. 사임아, 예, 할머니. 말이 늦는 거는 흉이 아니여. 이 말을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인자, 네 말은 늦는 게 아니라 제때 가는겨. 예, 할머니. 그라고 새아가 예, 할머님. 사흘 안에 찾는다더니 한 달이 걸렸다. 그게 지가 좀 늦었지. 늦었어도 찾을 걸 찾았으면 된겨. 인자 알겠냐. 듣는 건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 해. 말 끝나기 전에 대답하는 버릇은 여전하구먼. 마당에 웃음이 와르르 터졌고 왕할매는 초래청 앞에서 그대로 드르렁이었습니다. 또 주무시는 갑네? 이번에는 신랑 신부도 함께 웃었지요. 혼례가 파하고 신부가 시집으로 떠나는 길. 꽃가마 대신 신부는 걷겠다고 했습니다. 가마는 답답해서요. 신랑은 지게에 혼수 보따리를 지고 신부는 그 곁에서 나란히 원앙 100엠모를 품에 안은 사이미가 조선에서 제일 느린 걸음으로 시집을 갔지요. 석 달 전 가마 문을 벌컥벌컥 열며 시집 오던 새색시와는 참으로 딴판인 시집길이었습니다. 맞지? 맞지? 금이가 마루에서 손을 흔들었고 봉객주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대문간의 공주댁은 행주치마로 눈가를 꾹꾹 눌렀습니다. 아이고, 저 느린 걸음으로 언제 간랴? 뭐, 부부 길은 느리게 가야 멀리 가는 배비지요. 영감은 꼭 그런 말만 골라 하대유. 공주댁은 눈가를 훔치고는 조그맣게 덧붙였습니다. 근디, 그 말이 맞기는 하네유. 해가 뉘엿뉘엿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지요. 느린 그림자 둘이 나란히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장날, 소금 전에 나온 새신랑 옆에는 참빛 좌판을 편 새색시가 앉아 있었지요. 참빛 하나를 반나절 골라주는 장사꾼이라고 손님이 줄을 섰다던가요. 맹신의 마당에는 그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말이 빠른 사람도 느린 사람도 저마다 제 짝을 만나는 법이지요.
귀 밝은 사람이 잘 듣는 게 아니라 마음 기울인 사람이 잘 듣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